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 달에 처음 북한 갔다 오셔가지고 생생한 평양의 풍경이라든지 그 당시 뭐랄까 이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 독자 여러분께 아주 생생하게 전해 주신 분 기억하시죠? 우리 로창현 우리 선배 기자님 다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로창현 다시 왔습니다. 뉴욕에서 평양을 거쳐서 서울에 왔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이어서 이번 최근에 다시 평양 다녀오셨다는데 네, 네. 어떤지 설명 좀 네, 해주시죠. 3월 26일부터 4월 1일 2차 방북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1차 방북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지난 1차 방북이 이제 판문점 선언과 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가진 어떤 현역 기자로서 이제 취재 방북입니다. 그냥 단순 여행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방북은 하노이 회담, 우리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하노이 회담 이후의 방북, 가장 최근에 이렇게 다녀와서 또 이렇게 연통 TV를 통해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창현 선배 기자께서 평양 다녀온 시점이 여러분들 진짜 한반도 정세 대변곡점이라고 다들 기대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위원장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이었는데 그게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이 정세가 식고 그래가지고 북한 평양은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직후에 다녀온 첫 말하자면 현직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번 가장 큰 줄거리 일정은 어떻게 짰습니까? 네, 뭐 일정에 앞서요. 뭐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결렬보다는 연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우리 그 두 북미 정상이 지금 일종의 브로맨스와도 같은 관계, 그렇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렬이 됐다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네, 예. 왜 그런지는 이제 아마 나중에 또 어떤 사실이 이제 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양의 분위기가 그 예. 결렬과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 점은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진행형이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예. 우여곡절이 있지만 진행형이고 뭐 일반적으로 보기엔 결렬로 보이겠지만 그렇죠. 예. 뭐 언론 용어는 많이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진행 중이고 또 그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평양의 분위기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평양의 분위기를 한번 좀 하나씩 네. 짚어보죠. 이제 일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26일부터 4월 1일 6박 7일이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평양 위주로 지난 1차 때 좀 빠졌던 부분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갖고 사실 평양이 이 북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특별한 곳이죠. 원래 네. 뭐 서울도 이제 대한민국의 정말 아주 중추 도시입니다만 평양은 아주 특수성까지 고려하면은 정말 북의 모든 그 결정체를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가야 할 곳도 너무나 많고 정말 연구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이번에 그 교육기관하고 민생 경제를 좀 알고 싶어서 교육기관은 김일성 종합대학교, 그다음에 북의 카이스트로 불리는 김책공업대학교, 이 다 종합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첨단 교육의 어떤 산실로 주목되는 평양교원대학교, 작년 여름에 한번 우리 언론이 취재 갔을 때 좀 소개한 그런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 세 곳을 대표적인 대학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경제의 어떤 그런 그 민생 경제의 그 현주소를 좀 알고 싶다고 해서 평양의 어떤 먹거리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평양 기초식품 공장 여기를 좀 갔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일종의 특종입니다만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만 평양의 그 대표적인 최초의 시장이자 대표적인 시장인 통일거리 시장을 허용을 했습니다.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20분 동안 직접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사진은 취재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서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체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평양이 지금 뭐 곳곳에 공사가 뭐 난리라며요? 네, 지금 평양은 거대한 공사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서 이 초고층 건물들, 이런 살림집들, 뭐 일반 사무용 공간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건설이 되고 있어서
도대체가 이 카메라를 돌릴 때 그 피해갈 재간이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찍다가 이제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하여튼 이제 우리 그 안내 선생이 이제 저를 이제 도와주고 이제 수행을 하지만 제가 알아서 제가 이상한 거는 나중에 커트하겠다. 그러니까 좀 그냥 찍기는 편하게 찍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나올 때 뭐 사진을 검열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1차 때도 없었고 저도 사실 좀 걱정을 해요. 이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그 사진을 좀 보자고 하진 않을까. 물론 들어갈 때는 검사를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자기들 체제에 반하는 어떤 인쇄물이나 사진들, 이 북한 주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그걸 꺼리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들어올 때. 근데 그것도 뭐 철저하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양심에 맡기는 정도의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비교적 1차 때보다 한결 좀 편하게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갔는데 4개월 만에 변화상이 느껴질 정도로 예, 그러니 일단 공사 현장이 너무나 많아갖고 이건 정말 이번에 제가 저 평양 외곽까지도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지난해는 이제 저기 자강도, 뭐 평안북도, 향산군 이런데 위로 올라가고 아래 개성 판문점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평양을 중점적으로 좀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간 거리도 많고 외곽에도 가는데 그곳에도 굉장한 그 건물을 대대적으로 저랑 같이 간 운전사랑 그 안내도 저거는 뭔데 저렇게 크게 짓고 있지? 자기들도 놀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 11월에 그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라는 말을 이분들이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걸 제가 4개월 만에 갔는데 실감을 한 게 이제 이런 건물의 외관 같은 거 공사도 당연히 바뀌는 거지만 시스템이나 어떤 그 정책이 바뀐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는 택시가 20%를 줄였습니다. 택시를? 네, 제가 그 지난해 자료 화면을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평양의 교통체증이 벌어지는 현장을 사진하고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해왔는데 그걸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3번이나 목격을 했어요. 일부 구간이지만 평양 시내로 들어오는데 교통체증이 그것도 더 놀라운 거는 짝홀수제를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아예 택시가 너무나 많아져서 최소한 5개 이상의 회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20%를 줄이고 그 20%를 지방으로 돌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도시에 택시가 많이 또 늘어났겠죠. 그리고 일요일은 아예 특별한 차들만 허가받은 차들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에 딱 나갔더니 평양의 한 10여 년 전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막 한산하고 텅 비어갖고서 정말 뭐 저 같은 경우는 달릴 맛이 나죠. 그리고 이 버스마다 막 줄이 뭐 100m 이상 쓸 정도로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시민들도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전기 자전거가 아주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기 자전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자가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뭐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이 붐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한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을 하는데 자전거가 먼 거리 힘들잖아요. 오르막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를 5대당 1대꼴로 너무나 자주 왔어요. 이 4개월 만에 바뀐 게 그렇고 또 바뀐 거를 말씀드리면은 여성교통보안원 막 교통 이렇게 흐름을 조정하는 그런 이제 우리 여성들이 하는 거 흔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주 많이 줄었어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제 물었는데 이제 딱히 어떤 대답은 못 들었지만 원래 그 여성교통보안원들은 결혼하면은 그만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이제 주로 하는데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여성교통보안원 숫자보다 남성을 좀 더 늘리는 식으로 이제 옛날에 그 여성교통보안원이 그 평양의 꽃처럼 이렇게 관광객들의 그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아마 북에서는 이제 그런 보여주기식보다는 좀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 좀 더 실생활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정집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미래과학자거리에 미래과학자거리 우리 아마 평양에서 최초의 호화 아파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유명하고 또 소개도 된 려명거리 이제 아파트 잘 아시죠? 거기는 2016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들이나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주변에 그 원래 살던 주민들한테 이제 분양이 됐는데 이 최초의 그
위성과학자 거리 아파트는 대동강변에 있어서 이 풍경은 평양에서 최고입니다. 그 아파트로서는. 그 강변에? 예, 강변에. 그런 아파트에 그 김책공업종합대학교 교원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걸어서 15분 거리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러 딱 걷기 좋은 거리에다 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100세대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그 아주 외관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 대동강변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진이나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선미를 이렇게 돗담배 모양으로 아주 그 예술적으로 지어줬어요. 그 아파트들이 이제 한 45층 정도 되는 45층. 2014년에 본격적으로 조성을 했고요. 하여튼 미래과학자 거리 이 거리 아파트를 제가 하여튼 처음으로 뭐 소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산림집을 방문해서 몇 층에 있는 45층 아파트였는데요. 21층에 있었습니다. 21층에 있었고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20층에는 아주 깜짝 놀랄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무슨 뭐 아파트부터 이제 조금 이제 화면을 좀 이제 보면은 뭐 한 50평 정도 되는 규모였고요. 방이 4개였고 이분은 이제 그 김책공업대학교 공학 박사님의 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께서 안주인이 이제 직접 안내를 하면서 뭐 거실에 들어갔더니 평면 TV가 이렇게 켜 있었어요. 평면 TV. 아주 그냥 TV가 아니라 평면 TV가 켜 있고 서재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 베드룸 그 부부 침실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 침실을 건너서 그 베란다 쪽에 또 뜻밖의 진짜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봤는데요. 탁구대가 있었던 거예요. 베란다에. 베란다가 넓은가요? 베란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베란다의 2배 이상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건 거의 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패밀리룸 수준이에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참 흥미로웠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의 베란다는 그 강변 쪽으로 아주 풍경이 좋은 그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가 그 이제 소개를 하던 중에 그 저를 처음에 안내했던 그 김책공대 교원이 제가 듣기로는 그 외국분이 한번 그러는데 이 아파트를 보시고서 독일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한 300만 불 정도 하는 아파트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만약에 뉴욕 허드슨강에 있으면 최소 500만 불 이상입니다. 아마 트럼프 타워에 있는 분들 못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들에서 너무 유치하다 그럴까 좀 쑥스러운데 21층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아주 올라갔겠죠? 자연스럽게 뭐 잘 가동이 되든가. 뭐 저는 뭐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습니다만 그 동행했던 그 김책교원대 분이 이제 우리를 안내했던 그 관리소장한테 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승강기라고 하죠. 승강기가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갑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조용히 뭐 우리 서울에서의 속도랑 거의 같게 쭉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뭐 45층까지 혹시 이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45층을 또 눌러봤습니다. 눌렀더니 딱 켜지더라고요 버튼이. 그런 거 보면은 정상적으로 다 뭐 혹시라도 저 아파트가 막 비어 있는데 그냥 일부러 어느 특정한 집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제 45층 눌러지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제 나가다가 그 얘기를 끝에 그 이제 관리소장이 뭐 휴게 공간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거기 어딨냐고 그랬더니 바로 20층에 있대요. 바로 한층 아래.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20층 전체가 정말 이 주민들,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탁구대도 거기도 있었고요. 그냥 앉아서 휴식 취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아주 그 실내 정원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커뮤니티 룸처럼 또 그 맥주와 운동 다음에 이제 맥주와 뭐 이 술도 즐길 수 있는 작은 바와 같은 그런 실내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갔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즐기는 분들은 없었는데 아마도 일이 끝나고 오후 늦게 저녁에는 3, 4, 5 모여서 또 휴일에는 그렇게 많은 거기를 뭐 비워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한층 전체를. 그래서 2016년이면 벌써 꽤 됐는 2014년이면 벌써 꽤 됐는데 상당히 많은 배려를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 나오면은 테니스장도 있었고요. 이제 아스팔트지만 테니스를 칠 수 있고 뭐 우리네처럼 뭐 상점부터 약국까지 다 그 어떤 상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편의를 도모한 그리고 맞은편에는 대동강변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평양 시민으로서는 아주 최상급의 그런 조건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이제 뭐 여명거리 이어서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